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집단을 만드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라는 것은 결국 개인이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집단을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 집단을 키운다는 것은 결국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이에서 개인끼리의 자유가 충돌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공정한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지방정부가 됐던 거예요. 개인의 자유는 곧 집단 공동체의 자치에 이르는 밑거름이고, 그것이 뿌리가 돼서 집단 공동체는 발전하고 서로 간의 안전과 필요한 물자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그러한 풍요로운 사회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근대 국가 형성 이전에는 오히려 부족 사회라든가 이럴 때에는 국가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우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쉽게 가는 거죠. 따라서 지방자치는 국가행정이나 국가정치보다도 훨씬 더 오래됐고 근본적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의 근거에서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이유도 결국 개인의 자유와 공동가치의 상호 충돌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학습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고 신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면서 공동체의 덕목인 그 집단 구성원끼리의 공정한 분배, 평등, 이러한 그 집단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자치를 얘기할 때 기억이 나는 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향약이실 거예요. 향약. 근데 사실은 향약은 지역 주민 모두에게 통할되는 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지방자치 지역이 한 군데 있으면 거기에 인구 5만 명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 향약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 조직이에요. 그래서 향약을 율곡이 만들고 태계가 만들었는데 그 조항을 보면 대개의 경우 지방 사람 똑같이 해서 균형 있는 뭐라고 할까 그 지역 사람들 주기도 하지만 대개 유교 문화를 확장시키는 전체 다 이 자치 조직을 이제 향약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향천 약속의 줄임말이니까. 18, 19세기에는 수령이 직접 향약에 대한 허가를 수령을 통해서 받아야지만 시행되고 수령이 향약장이 되기도 하고 그 밑에 촌계 동계를 편입해서 지방행정 체계를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걸 가지고 세 가지 기능이 촌계에 있구나. 이건 양반은 관여 안 해요. 상천민들끼리만 제일 마지막 그 자연 촌락에서 만든 것인데 첫 번째 보니까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정월 대보름 마을 구조 수행하는 사신공동체 자기네 마을의 수호신에 대한 제사, 장승, 소대, 뭐 당산, 굿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농사 질 때 모심기 할 때, 모내기 할 때 둘의 공동 노동 조직, 각 집집마다 한 사람씩 각출해서 농사를 지어주는 노동 공동체 조직. 세 번째는 좀 전에 말했듯이 서로 이웃 사람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이런 일상생활 속의 생활 공동체 조직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제지사족들이 움직이는 향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향회라는 조직이. 이 향회는 요즘 말하면 지방의회입니다. 하지만 그건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고 양반 사족 중에 사족들이 투표로서 뽑아 나가서 향회의 향원이 됩니다. 이 향원이 요즘 말하면 지방의원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입니다. 그런데 1조에서 주권 재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주권 재민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국민 여러분들은 다 주권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주권자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권력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부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하는 그러한 권력들의 원천도 원래 여러분들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주권재민에서부터 사실은 자치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국민 여러분들이 자치권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국민 여러분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원래 그 자치권의 보유자인데 그것들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위임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자치권 중에서 여러 가지 자치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치입법권이라든지 자치행정권이라든지 자치사법권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자치에 관련되어 있는 권한과 권리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원래 주민들의 것이고 그것은 헌법 제1조의 정신이다. 그런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기가 힘드니까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위임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현상적으로만 봤을 때는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국민 여러분들이 지방정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그 자치권들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국민 여러분들 것 또는 주민 여러분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이것들을 자세히 뜯어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세 가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라고 해서 자치행정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관리하며 라고 해서 재정에 관한 권한들, 이걸 자치재정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치재정권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서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해서 자치입법권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조례 같은 것들을 제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헌법에서는 그것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범위를 정하고 있느냐 했을 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치에 관한 규정을 만들 때 헌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법률의 범위 또는 명령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틀을 지어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또는 저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법률을 우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국회에서 만들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의 범위 밖에서 자치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저 한계 규정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의 고유한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10차 헌법 개정을 할 텐데, 그 헌법 개정에서 그 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이라고 하는 이 생각, 이 아이디어가 자치분권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자치권은 국민들의 것, 또 그리고 주민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비록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의 원래 권리이므로 되찾아야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실현시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